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NSCA 자료, 그 16장이죠. 대체 유형 및 비전통적 기구 훈련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타이어나 통나무, 캐틀벨 같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 기술들이랑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초반에 보면 타이어 뒤집기, 통나무 들기, 파머스 워크 이런 스트롱맨 운동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와,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비전통적 훈련들은 특정 근육 하나만 딱 키운다기보다는 뭐랄까, 몸 전체의 기능적인 힘, 이걸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요. 기능적인 힘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움직이는 상황이랑 비슷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근력은 물론이고 파워, 그리고 무산소성 지구력까지 한 번에 발달시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 불안정하고 좀 다루기 어려운 물체들을 컨트롤하면서 근육뿐 아니라 우리 신경계까지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협응력이나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타이어 뒤집기 기술도 수모, 백리프트, 어깨로 밀기 이렇게 다양하던데요. 네네. 이건 그냥 선호도 차이인가요? 아니면 타이어 크기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게 주로 타이어 크기나 높이,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좀 크고 팔다리가 긴 분들은 스모 자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허. 반대로 좀 낮은 타이어를 다룰 때는 백리프트 자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어깨로 미는 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확 밀어붙일 때 도움이 되고요. 아, 단계별로 쓰는 기술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어떤 기술을 쓰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척추 중립. 이걸 딱 유지하는 게 부상 예방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허리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그럼 화머스 워크 같은 경우는 그냥 무겁게 들고 걷는 거 아닌가요? 악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악력도 엄청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코어 안정성이랑 자세를 딱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거운 걸 들고 걸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하니까요. 아, 단순히 들고 걷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제대로 배우고 해야겠네요. 근데 이런 운동들 보면 되게 강렬하잖아요. 혹시 부상 위험은 좀 없나요? 자료에서도 안전 지침 같은 걸 강조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잘못된 자세로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면 부상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꼭 전문가 지도를 받고 정확한 자세를 먼저 익힌 다음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라는 거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다와는 캐틀벨인데 이건 요즘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캐틀벨 그렇죠. 많이들 하시죠? 덤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선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나요? 캐틀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손잡이 바깥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무게중심이요. 네. 이 구조 때문에 스윙이나 스네치처럼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탄도성 운동을 할 때 그냥 근력 운동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거죠. 판도성 운동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데요. 몸이 이 불안정한 무게를 계속 제어하려고 하면서 전신의 협응력, 파워, 그리고 심혈관계 능력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와, 무게중심 하나 다른 걸로 그렇게 효과가 달라지는군요. 네. 덤벨로는 좀 만들기 어려운 그런 역동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구 없이 하는 체중 저항 운동, 맨몸 운동이죠. 이건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운동 아닐까요? 맞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자기 체중을 이용하니까 내 몸무게 대비 근력, 그러니까 상대적인 근력을 키우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신체 조절 능력이나 균형 감각, 그리고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내 몸이 지금 공간에서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는 능력인데 이런 걸 발달시키는 데 정말 필수적이에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푸시업이나 스쿼트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머슬업처럼 어려운 동작까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활용도가 아주 높죠. 여기서도 역시 정확한 자세랑 점진적인 난이도 조절이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뭐 타이어, 통나무, 캐틀벨, 맨몸 운동 형태는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훈련들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또 부상을 예방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코어입니다. 아, 결국 또 코어로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에 있는 복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통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안정화 근육 그룹을 다 의미하거든요. 몸통 전체요. 네. 그래서 무거운 타이어를 들거나 캐틀벨을 막 휘두르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자세에서 내 몸을 컨트롤할 때 이 코어가 척추를 딱 보호해주고 팔다리에서 나오는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힘의 전달 통로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비전통적인 훈련의 바탕에는 코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쭉 들어보니까 타이어부터 맨몸 운동까지 다 각자 매력은 다른데 결국엔 전신을 좀 기능적으로 단련하고 움직임 자체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뭐 근육 크기 키우는 거 이상으로 얻는 게 많겠어요. 그러면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을 강화하고 운동 능력을 여러 각도에서 형상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이런 훈련들을 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밑에 깔린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원리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불안정성이라는 요소나 전신 협응이라는 요소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운동 루틴에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아, 꼭 똑같은 도구가 없더라도요? 네, 그렇죠. 꼭 타이어나 통나무가 없더라도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동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